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 장윤정 선수가 영구 제명됐습니다. 감독과 선수는 가혹행위를 부인한 것은 물론 사과조차 거부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고 곧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주 중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추가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전파력이 6배 높은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유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른 광주와 대전 지역 유행을 이 바이러스가 주도했습니다. 공기 중 미세한 입자를 통해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인기를 끌면서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침방울 차단 마스크의 공적 판매 전환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 씨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과 함께 석방 결정을 한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방한합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북한을 대화로 이끌 방안을 집중 협의할 예정인데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철인 3종 협회가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김규봉 경주시청 철인 3종 감독과 선배 장윤정 선수를 영구 제명했습니다. 팀 닥터로 불린 운동 처방사에 대해서는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7시간 마라톤 회의의 결론은 영구 퇴출이었습니다. 철인 3종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과 여자 선배 장윤정 선수를 영구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 만에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겁니다. 영구 제명은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의 징계로 두 사람은 앞으로 철인 3종 협회가 주관하는 어떠한 행사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진술뿐 아니라 그와 일치하는 다른 진술들,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 혐의자들의 진술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 대학 교수 3명으로 구성한 스포츠 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살핀 뒤 가해자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습니다. 공정위가 확보한 관련자 진술 녹음 자료 등과 혐의자 진술이 매우 상반돼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선수의 진술과 증거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해자들의 진술보다 진실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팀 닥터로 불린 운동 처방사는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닌 만큼 공정위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협회가 추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동료들은 경주시청 철인 3종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다며 처벌 대상 1순위로 주장 선수를 꼽았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하늘로 떠난 지 10일째. 경주시청에서 함께 선수 생활을 했던 동료들이 피해 증언에 나섰습니다. 선수들은 경주시청 철인 3종팀이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감독은 숙현이와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주장 선수도 숙현이와 저의 뒷담 따돌림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할 1순위로 주장 장윤정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자신들이 자는 사이 휴대전화의 지문을 인식시켜 SNS 메시지를 읽고 폭언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그 선수 앞에서 저희는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24시간 주장 선수의 폭력, 폭언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고 제3자에게 말하는 것도 계속 감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장 선수는 국회의 문체위 긴급 질의에 출석해 폭행과 폭언 등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나 아니면 지금 피해자들한테? 없습니다. 운동 처방사, 이른바 팀닥터로 불린 안모 씨에 대한 추가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숙현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주경찰서의 안일한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벌금 20-30만 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고 하여 이미 지난해 3월 포털 사이트에 폭언과 폭행을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고 최숙현 선수. 고 최숙현 선수를 위해 선수 생명을 걸고 기자회견에 나선 동료들은 폭행과 폭언을 부인하는 감독과 선수들의 모습 앞에서 함께 용기 내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동시에 국회 상임위에서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배 선수는 가혹 행위를 인정하기는커녕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최 선수의 호소를 외면한 체육회와 문체부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는 김규봉 경주시청 철인 3종 감독에게 집중됐습니다. 의원들은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했느냐고 몇 번이고 따져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전혀 없다였습니다. 폭력 사용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폭력 사용한 적 없습니다. 팀 닥터로 불리던 운동 처방사의 폭행도 본인이 말렸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관리 감독의 책임만 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감독님 앞에서 선수가 폭력을 당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까? 바로 허리를 잡고 말렸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도 출석했습니다. 역시 가혹 행위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사과조차 거부했고. 그럼 사죄할 마음 있습니까?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건 안타까운 건데. 녹취록과 동료 선수들의 증언을 토대로 질타가 쏟아졌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후배가, 제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최 선수의 가족과 같은 피해를 호소한 동료 선수들은 감독과 선배 선수들의 부인에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선수의 호소를 외면했던 경주시청과 경주시 체육회, 철인 3종 협회,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늑장, 부실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6번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인지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예, 유감스럽게도 보도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유족뿐만 아니고 사실 국민들에게도 마땅히 사과의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특히 가장 심하게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팀 닥터는 실제로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였지만 관계기관은 이를 뒤늦게 알았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없고 일반 조그만 개인 병원에서 그 운동 처방하고 그냥 잡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현안 질의에는 민주당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만 참석했고 통합당에선 피해 선수들을 돕고 있는 이용 의원만 중간에 출석해 질의를 마친 뒤 바로 퇴장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려는 국회 차원의 첫 시도는 당사자들의 부인으로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더 확실한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통합당도 찬성하며 체육계 폭력 실태 전반을 재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경주시청 트라이 에슬론팀 최숙현 가혹행위 사건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 수사팀을 확대 개편한 특별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 전담검사 4명과 수사과 전문수사관 5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난주 국토부 장관을 호출해서 부동산 정책을 직접 챙기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 과제로 꼽으면서 곧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중요하다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 치솟은 집값으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에 이어 6.17 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가운데 추가 대책 계획도 언급하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따로 불러 보고받을 때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 지원과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 공급 물량 확대 등의 정책 방향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직접 지휘하고 나선 데는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주요 지지층인 30, 40대를 포함해 민심 위반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도 깔려 있습니다. 올 초부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그게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여당은 이번 주 안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는 목표입니다. 잡히지 않는 집값, 청와대 참모들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 등으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새로 발표될 대책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번 주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인데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세금 원리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문제 바로잡기를 7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띄웠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려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공제를 줄여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까지 더해 6.17 대책 후속 조치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실소유자들의 내 집 마련에 피해가 없도록 금융, 공급 정책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대책 발표를 목표로 기재부, 국토부와 계속해서 당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물론 30, 40대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곧장 어깃장을 놨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종부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을 잡겠다는 건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전월세로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 종부세 강화 효과가 없는데 정부 여당이 단편적인 대책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세금을 갖다 가지고서 이 부동산 정책을 해봤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무슨 되는 거 같죠. 하지만 지금까지 부동산 값을 잡는데 별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어요. 통합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당이 벌써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당정은 이번 주 종부세 강화 방안 발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안에서는 섣불리 정책을 내놨다가 시장에서 또다시 시큰둥한 반응이 나올 경우 안 내니만 못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 환자 수가 다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에 이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남매까지 감염됐는데요. 광주시는 역학조사를 거부한 60대 여성 환자를 처음으로 고발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남매가 확진됐습니다. 외할머니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과 교회에 다녀온 초등학생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확진 환자가 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동선 공개를 구체화했습니다.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에 주거지가 공동주택일 경우 아파트 이름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간 데에 이어 유치원도 오는 17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확진 환자들의 거짓 진술과 은폐는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37번 환자를 고발했습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동선을 일부러 숨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열흘 동안 광주의 확진 환자 수는 80여 명. 코로나19 환자가 잇따르자 광주은행은 코로나 극복 선금으로 써달라며 3억 원을 광주시에 내놓았습니다. 광주은행은 전라남도에도 3억 원을 추가로 맡길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현재 전파력이 6배 높은 GH형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데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빠른 전파 속도를 보인 광주 지역도 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은 GH그룹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GH그룹은 총 333건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GH그룹은 중국 우한에서 퍼진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바로 그 유형입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전염력이 원형보다 6배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비수도권의 확산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이 아닐지 의심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빠른 전파 속도를 주목했습니다. 일선의 역학조사관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 대구 경북에서 발생했을 때보다 전파 속도에 대해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 자체가 좀 빠르다는 얘기를 때문에 최근 발생한 주요 집단의 확진자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해 분석했는데 대부분에서 GH형을 확인했습니다. 광주, 대전은 100%였습니다. 2, 3월 우한 중심의 S그룹 바이러스가 대부분이었던 곳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GH형 변종 바이러스는 지난 4월 경북 예천의 성지순례단 집단 감염, 5월 이태원 클럽발 수도권 감염 상황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3월, 4월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입국자들이 있었고 그때 유입됐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최근에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현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유전형만 가지고는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경로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코로나19가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입자인 에어로졸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남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 239명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인 에어로졸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에어로졸은 지름이 100만 분의 1m에 불과한 밀입자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방울보다 훨씬 작습니다. 방역당국은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크기가 작은 그런 작은 비말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게 수분이 증발되면서 좀 더 무게가 가벼워져서 공기 중에 오랜 시간 부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2m보다는 좀 더 멀리 가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전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호흡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실내 공기로 나가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본인에게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그런 예방 수칙을 말씀드리고요.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말 차단 마스크의 경우에도 에어로졸이나 작은 비말을 대부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비교적 얇은 원단을 쓰는 침방울 차단 마스크가 여름철을 맞아 더욱 인기를 끌면서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적 판매로 전환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평일 아침부터 침방울 차단 마스크를 찾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1m 거리 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이제 구하기 쉽지만 침방울 차단 마스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침방울 차단 마스크 판매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는데요. 이곳 매장에서 준비한 마스크 2,000장 가운데 1,500장이 팔려 나갔습니다. 비교적 얇으면서도 차단 효과는 괜찮은 편이어서 여름철을 맞아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코에 비염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숨쉬기도 불편하고 3번 정도 와서 못 샀어요. 줄서기에 지친 소비자 사이에선 공적 판매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히려 선착순으로 오면서 번호표를 바로바로 줬던지 아니면 옛날처럼 공적 마스크 요일제 그렇게 해서 해든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면 약사들은 또다시 업무마비를 겪을까 봐 벌써 걱정입니다. 조제하다가도 마스크 조제하면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트러블 나기도 하고 약국의 임무를 또 수행하기도 또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판매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생산량이 늘고 있어서 품귀 현상이 해소될 경우 공적 판매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회사 같은 경우는 생산회사 자체가 쇼핑몰 운영해서 지점으로 팔잖아요. 공적 마스크가 돼서 유통망이 생기고 그러면 글쎄요. 다만 국내 생산량 4분의 1을 차지하는 업체 제품에서 물샘 현상이 발견돼 공급이 일시 중단된 건 변수입니다. 정부는 일단 생산 허가 업체를 늘리는 등 생산량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중재자 노력이 비웃음만 살지 두고 보면 알 거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오늘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방한하는 가운데 나온 내용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요. 이 비건이 지난해 12월 방문했을 때는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중재자 노력이 비웃음만 살지 두고 보면 알 거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오늘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방한하는 가운데 나온 내용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요. 저희가 잠시 뒤에 취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인 노래 연습장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40일 넘게 이어지자 업주들이 명령 해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 코인 노래방 모임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소소문 2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업주 3명이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업주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코인 노래방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코인 노래방에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주요 간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을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겨울로 접어든 남반구의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남미는 물론 최근 호주와 남아공까지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남반구로 옮겨갔다가 가을에 다시 북반구로 돌아오는 2차 유행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에콰도르 수도 키토입니다. 거리 곳곳에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겁니다.
위반자가 나오면 바로 경고합니다. Atención, se observa el incumplimiento del distanciamiento social en este sector. 남미 상황은 심각합니다. 브라질은 이미 감염자가 160만 명을 넘겼고 페루와 칠레도 30만 명 안팎까지 늘었습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고 있어서 걱정이 더 큽니다. 코로나19에 독감까지 유행하면 현 의료 체계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En los países del Cono Sur sabemos que la estación de invierno corresponde a la estación de influenza. 같은 남반구인 호주도 남부 빅토리아주가 사실상 2차 유행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00년 만에 주 국경이 폐쇄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남아공도 감염자가 연일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어느새 20만 명이 됐습니다. 이 같은 남반구의 코로나19 확산은 국제사회의 새로운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지가 여름 동안 남반구로 옮겨갔다가 하반기에 다시 북반구로 돌아온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If we don't do that successfully, we could be in for a bad fall and a bad winter. 전문가들은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내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플로리다 같은 남부에서는 경제 활동을 다시 폐쇄하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주는 입원자와 사망자 수가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감염 환자가 20만 명을 넘어선 미국 플로리다주. 지난 4일에는 급기야 하루 환자가 11,458명으로 집계되면서 뉴욕주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는 8일부터 경제활동 재개를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연회시설, 파티장 등의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If that's going to help to stop spreading a virus, then they should close it. But I think that they don't know what's going on with this virus. 텍사스주도 2개 카운티는 병원 수용 능력을 이미 초과할 정도로 비상입니다. 샌안토니오 시장은 일주일 뒤 병상과 중환자실이 꽉 찰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스틴시는 자택 대피령 발령도 다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점을 겪은 뉴욕주 등 동북부는 상황이 났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환자 수가 817명, 하루 사망자가 9명까지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를 인정하는 게 먼저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Mr. President, don't be a co-conspirator of COVID. Do one simple thing. Acknowledge to the American people that COVID exists. It is a major problem.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현실을 외면하고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But the case rate, fatality rate in this country vis-a-vis other European countries is much lower than, let's say, France and Italy. And what that speaks to is the great work of this administration with therapeutics and remdesivir. 국가 차원의 지도력 부재로 미국의 상황은 지자체 지도자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폐쇄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관람객들은 평소보다 훨씬 여유롭게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이날 여행 가이드들은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9시 루브르 박물관이 문을 열자마자 기다리던 사람들이 서둘러 입장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3월 폐쇄됐다가 문을 연 박물관은 평소와 달리 한산합니다. 모든 관람객이 찾는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물론 들라크루아의 키오스 섬의 학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같은 명작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평소의 30%로 관람객을 제한하고 시간당 입장객 수도 500명 이하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Alors aujourd'hui, en tout, de toute la journée, 7000 personnes. C'est-à-dire qu'on est à peu près, oui, d'habitude, on accueille plus de 30 000 personnes dans la journée. Donc c'est l'occasion aussi de dire que pour les visiteurs... 관람객들은 사전에 예매를 해야 하고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파리 시민은 뜻밖의 관람 여건이 반갑습니다. Et là, effectivement, il y a quelques rares personnes qui se déplacent dans ce lieu colossal. C'est étonnant. 매년 1000만 명가량이 찾는 이 박물관은 넉 달간 폐쇄로 최소 54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루브르 개관일에 맞춰 여행 가이드들은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Et on a envie d'être entendu, on a envie que notre métier soit reconnu, parce que guider c'est un métier. Et en même temps, on a l'espoir que tout ça se fasse bien et que enfin. 이들은 정부가 지난 5월 24조 원대 여행업계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수요자들에게 자금이 오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를 선언한 게 무책임하다고 말했습니다. 반 위원장은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WHO를 비난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며 전쟁이 한창인데 전장에서 아군을 돕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서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검사장들의 다수 의견을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장들은 대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 가운데 전문 수사자문단 중단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 감독 배제는 사실상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검찰총장 거취 문제와 연결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에도 검사장들이 대부분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사실상 재지휘 요청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추 장관의 지시에 정면으로 반대할 경우 자칫 당명으로 비칠 수 있어 표현 방식과 수위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취합 정리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자문단 소집 중단은 받아들이더라도 총장의 수사 지휘를 막은 건 위법하다고 뜻을 모은 만큼 윤 총장도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최종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 장관의 지시를 대놓고 거부할 경우 항명으로 비칠 수 있어 윤 총장은 표현 방식과 수위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의제기 같은 단정적 방식은 자제하면서 검사장들이 위법성을 지적한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에 대해 재지휘를 건의하는 내용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특임검사 도입 등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한 절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앞서 추 장관이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은 걸림돌입니다. 일각에선 추 장관 지시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 외에 실익이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장 회의 결과를 감안할 때 윤 총장이 거취를 표명하거나 장관 지휘를 무작정 수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 다시 공은 추미애 장관에게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의식한 듯 추 장관은 지난 주말 SNS를 통해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검찰 조직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군기잡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추 장관 지시에 대한 대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뒤 추가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검사장 회의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놓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시 수용을 제외한 어떠한 입장을 밝히더라도 추미애 장관이 이를 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아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해서 운영자인 손 씨를 국내 수사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만기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기 위해 재구속됐던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결국 국내에 남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해달라는 범죄인 인도 심사에서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회원들을 발본색원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운영자인 손 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과정에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의 주된 목적은 엄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억제인데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낸다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추가 수사해 기소했다면 국내에서 재판받았을 것이라며 불기소로 인한 불이익을 손 씨가 감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이 큰 관심을 받는 이유가 손 씨의 성착취 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처벌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수사기관과 법원도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 씨를 향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게 결코 아니고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해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 씨는 1년여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있는 것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씨 아버지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아들이 남은 죗값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서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손 씨 아버지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손정우 씨 측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소시효도 남아있는 만큼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사를 통해 추가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원인은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한국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이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기관들이 모여있는 부산통합청사의 관리 책임자가 부하 직원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해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책임자는 부하 직원에게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피해 직원은 황당한 이유로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정부 기관들이 모여있는 부산통합청사입니다. 이곳에서 보안 책임자로 일하는 A씨는 지난 4월 견디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직속 상사인 청사관리 책임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주방용 가위 등으로 위협까지 당한 겁니다. 심지어 B씨는 식사를 마치고 간 노래방에서 자리에 함께한 A씨 여자친구의 신체를 억지로 만지는 등 성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기억나시느냐?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때 너무 화가 났었고 반성도 없고. 경찰 조사를 받은 관리 책임자 B씨는 A씨에게 저주 섞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누나가 점술가인데 A씨가 평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누나가 괴롭힐 거라고 말합니다. 친동생이 법원에 근무한다는 말을 꺼내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지난달 피해자 A씨는 돌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가 청사 입주 공무원과 다투는 등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B씨가 윗선에 올리면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입주기관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보내라는 공무원과 언쟁을 벌인 사실이 있지만 청사 안전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통합청사 관리사는 관리 책임자 B씨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A씨와 같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B씨는 A씨의 피해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한 다른 직원들의 불만도 많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식사 자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가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 6장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 전담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한 뒤 4년 동안 양육비를 안 준 아버지가 중학생 친아들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양육비 해결 모임은 중학교 1학년 A군이 45살 친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집을 나간 뒤 이혼한 A군 아버지는 그동안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지난 3월 A군과 어머니가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찾아가자 되레 주거 침입죄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 그리고 북미 대화 교착 국면 속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보좌관이 오늘 방한합니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북한을 대화로 이끌 방안을 협의할 예정인데요. 북미 대화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오늘 오후 군용기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2박 3일 방한 동안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잇따라 만납니다. 먼저 외교부에서 강경화 장관과 카운터파트인 조세영 1차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차례로 만나고 이후 청와대 서훈 외교안보실장을 비롯해 최근 개편된 외교안보라인과도 인사를 나눌 걸로 보입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때처럼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예정인데 판문점 북미 접촉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관심은 이번 방문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느냐입니다. 비건 부장관 방한을 사흘 앞두고 북측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나섰습니다. 최 제1부상은 북미 회담을 도구로 여기는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10월 서프라이즈로 거론되는 비핵화 조치와 조건부 제재 완화, 판을 새롭게 짤 용단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의 협상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하노이 노딜 여파와 미국 대선 일정으로 양측의 조심성이 높아졌지만 강론에서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는 점에서 협상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특히 북한의 시행정권과 관련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라든지 북한의 발전과 관련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어느 정도 담보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은 열린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 밖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방향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가 일시 해결되면서 논의가 멈춘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의제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처음 출근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무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간 또 북미 간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워킹그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또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야 한다는 게 평소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은 뭐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 이런 것들이 끊기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노드돌을 놓는다면 다시 냉랭해진 관계가 대화를 복원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놓는다면은 인도적인 교류와 협력 이런 것들을 지체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또 다른 고위험 전염병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돼지 독감이었는데 이번엔 흑사병 환자가 나와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목축일을 하는 주민 한 명이 림프절 흑사병 판정을 받았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흑사병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이멍구 자치구는 지난해 11월에도 40대 부부가 흑사병에 걸려 위독해지는 등 환자 발생이 잇따르는 지역입니다. 흑사병은 쥐벼룩에 감염된 들쥐와 토끼 등 야생 설치류와 접촉하거나 벼룩에 물릴 경우 감염되며 사람 사이에선 침방울로 전파됩니다. 지역 보건당국은 조기경보 4단계 중 2단계인 비교적 심각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또 G4라고 이름 붙여진 새로운 종류의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돼 미국 보건당국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까지 전파된다며 1918년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not so-called an immediate threat where you're seeing infections, but it's something we need to keep our eye out on, just the way we did in 2009 with the emergence of the swine flu. 중국 보건당국은 다람쥐과나 설치류 등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불법 사냥하거나 먹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부실 대응 논란을 의식한 듯 잇따른 고위험 전염병 발생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는지 세계 다른 나라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절기 소서인 오늘 30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제주도에는 사흘째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늘 낮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80mm의 장맛비가 더 오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북부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오후에는 영서와 영남 내륙 쪽으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광주 30도, 대구는 3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영남 해안 곳곳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투기꾼 떠난 뒤 뒷북 규제, 거침없는 부동산 입법, 부동산 총공세, 강남 때리기 3년, 강북도 55% 올랐다. 오늘 조간은 대부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당정은 다주택자 종부세뿐 아니라 취득세 중과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은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40명이 2주택 이상이고 3주택 이상 의원도 7명이나 되는데 여당의 투기 근절 말빨이 먹히겠느냐며 꼬집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 채 빼고 매각하라는 총선 공약을 주도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서울 서대문구 다세대 주택을 팔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일면 사진 보시죠. 4개월 만에 재개장한 루브르 박물관. 가이드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들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요즘 해외 취업문이 닫히고 유학생의 유턴이 늘면서 국내 취업 준비생의 한숨은 더 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해외 취업자 수는 지난해 33%, 아이비리그 출신까지 국내 인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죽어야만 답하는가? 어차피 망자는 말이 없다는 가해자, 이 또한 지나갈 거라는 대한체육회의 모습. 경향신문은 고 최숙현 선수 진상조사 상황을 그림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키맨인 현직 변호사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이 변호사의 부인이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거대 권력에 맞선 여성들의 연대, 미디어 거물을 끌어내리다. 2016년 미국 폭스뉴스 회장 로저 에일스를 상대로 벌어진 직장 내 성희롱 소송 사건을 다룬 영화 밤쉐. 주연을 맡은 샤를리즈 테론과 니콜 키드먼, 마고 로비의 모습입니다. 얼큰 인형 안에는 누구? 나는 나일 뿐입니다. NC의 세리, 삼성의 블레어 패밀리, KT의 또리 등 코로나19로 텅 비어있는 관중석에서 각 구단을 대표하는 얼큰 마스코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열일하는 그들의 일상을 경향신문이 담았습니다. 주간브리핑 이하린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 장윤정 선수가 영구 제명됐습니다. 감독과 선수는 가혹행위를 부인한 것은 물론 사과조차 거부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권 초반 추진했던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주택자들의 숨통 역할을 하면서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기 시작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전파력이 6배 높은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유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른 광주와 대전 지역 유행을 이 바이러스가 주도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보좌관이 오늘 방한합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북한을 대화로 이끌 방안에 집중 협의할 예정인데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며 뺨과 가슴을 때려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멱살이 잡고 옥상으로 끌고 데려가 뒤질 거면 혼자 죽어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폭행을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폭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최숙현 선수가 사실 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건 뭐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어요. 폭행, 폭언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죄할 마음 전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 모든 운동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길 바랍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여자 선배 장윤정 선수가 영구 제명 처분을 받았고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철인 3중 협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고 가해자 3명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스포츠 공정위는 안타깝게 사망한 선수의 진술과 증거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해자들의 진술보다 진실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로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팀 감독과 선수들이 모두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최 선수에게 사죄할 생각이 있느냐는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규봉 감독은 최 선수가 어릴 때부터 지도해와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폭행, 폭언을 한 적이 없고 감독으로서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에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료였던 김모 선수 역시 폭언,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사죄할 것도 그런 생각도 없는 것 같다며 미안한 마음은 없고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남긴 녹음 파일에는 팀 닥터로 불린 운동 처방사의 폭행이 자주 등장합니다. 네, 어제 국회에 출석한 김규봉 감독은 이 팀 닥터가 폭행을 주도했고 자신은 오히려 폭행을 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를 사칭한 문제의 팀 닥터는 국가대표팀에서도 활동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팀 닥터로 불린 운동 처방사 안 씨가 술을 마시면서 선수를 때릴 때 감독은 오히려 굽신거렸습니다.
너는 아무 죄가 없다. 이빨 깨물어. 어디서 양아치 짓을? 어? 야, 커튼 쳐. 잠깐 강행하시고 콩비지찌 제가 끓였습니다. 국회에 나온 김규봉 감독은 지난 2008년 경산에 있는 병원에서 안 씨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도에 병원에 있었고 그 당시에 선수들이 저희 팀 선수들 외에 다른 실업팀 선수들도 거기에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 씨를 팀으로 데려오고 팀 닥터로 부른 건 선수들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팀에 오게 된 것은 프리랜서 병원의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됐을 때 선수들 요청에 의하여 선수들 부모님과 선수들 요청에 의하여 저희 쪽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한 선수들의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그 마사지를 안 받는다면 그 팀 내에서 왕따, 몸 관리 안 하는 선수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주도해서 무조건하게 만드는 말로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다 김규봉 감독이 했던 말입니다. 장윤정 선수랑. 더구나 안 씨가 미국 의사 면허가 있는 진짜 의사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는 점에서 감독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아이고 많지요. 우리끼리 돌팔이 아이가 하면서 우리끼리 친한 부모들은 걔들도 돌팔이지 싶다. 의사가 왜 그래 미국에서 하겠다 쓰면은 미국에서 하면 돈도 많이 벌 끼인데 왜 국내에 돌아가고 저래 선수들 마사지 내주고 저 하나 있겠죠. 더 충격적인 건 안 씨가 국가대표팀에서도 팀 닥터로 활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안 씨는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열린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서 김기봉 감독이 지휘한 철인 3종 남자 대표팀의 팀 닥터로 소개됐습니다. 감독과의 관계 특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저랑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주시 체육회가 뒤늦게 안 씨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어떻게 무면허 물리치료사가 의사 행세를 하며 선수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의혹과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앞서 고 최숙현 선수와 가족들은 경주시청과 경찰의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사건 해결이 무산되면서 더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트라이애슬론 팀의 한 해 예산 9억 원을 지원한 경주시는 체육회가 할 일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은 시청이 경주시 체육회에 위탁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한 해 팀에 9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한 예산을 확인하고 감사도 하지만 골물대로 골문 선수단 내부 문제는 내팽개쳤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 감독이나 주장을 불러 확인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경주시는 2018년 7월에 체육회를 감사했고 지난해 미투 이슈가 떠올랐을 때도 여성 선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지만 폭행 사실을 밝힌 선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하고 확인하니 심각한 내부 문제를 꺼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고도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주시와 팀 닥터 사이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고 책임을 피하고 팀을 해체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구설이 일자 사과문을 삭제했습니다. 경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숙현 선수 동료들은 경찰 수사가 부실하고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경찰서 참고인 조사에서는 담당 수사관은 어떻게 처리될 것 같냐는 질문에 벌금 20, 30만 원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고 하여 지난 5월 말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다시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전현직 선수 27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선수 10여 명은 감독이나 운동 처방사, 선배 선수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가 곧 내놓을 추가 부동산 대책에도 국회가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부 대책에 국회도 협조해달라면서 지난해 12.16 대책과 최근 6.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 추가 대책까지 입법으로 이어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확실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지역이 되면서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어든 사람들을 위한 보완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네, 홍남기 부총리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일부 대도시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갑자기 중도금과 잔금의 대출 한도가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제 건설사에서는 이거랑 뭐 정부 정책이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뭐 중도금 못 내면 계약 해지밖에 없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규제 지역에 묶여 기존에 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축소되는 문제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금도 1주택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번 대책 이후 특히 문제 제기가 컸다면서 보완책을 검토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갭투자 같은 투기 수요는 확실히 잡고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대원칙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세부담 완화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완책이 나오면 대책 이전에 분양을 받은 경우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주택 가격은 훨씬 더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 외의 자기 자본력을 더 많이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런 계층에서는 내 집 마련이 좀 더 어려워지는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 대한 보완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20번 이상이냐 4번이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몇 번 나왔는지 횟수 논란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겁니다. 정권 초반 추진했던 임대사업자 등록이 결국 다주택자들의 숨통 역할을 하면서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관련 주요 대책 가운데 하나는 다주택자 양성화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유도했던 겁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최대 80%나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런데 시장에선 정반대로 읽혔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면서 너도 나도 갭투자의 길로 향하게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줘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순진했던 겁니다. 실제로 정책이 나온 이후 2년 동안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98만 채에서 150만 채로 크게 늘었고 등록 임대 사업자 역시 26만여 명에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도 이를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혜택이 너무나 많아요. 세제 혜택 6가지나 되는데 이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이게 다주택자를 늘리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가 굴산 대책을 하면서 많은 세제 혜택을 많이 줄였고요. 이후 혜택에서 규제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내 재정학 권위자인 이중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임대사업자 특혜는 주택시장에 중병을 안겨주는 암덩어리라며 이를 건드리지 않는 나머지 정부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 질책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잘못 기운 첫 단추였던 임대사업자 정책에 대한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투자액 기준으로 임대사업자가 일반 제조업자보다 세금을 10분의 1만 내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주택 공급 상황부터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조달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최근에 여론 악화에는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임대사업 등록과 같은 잘못된 정책은 물론 당국자의 말 한마디가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예민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정작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정책 방향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충수를 두며 스스로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어서 염혜영 기자입니다. 똘똘한 집 한 채를 남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택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렀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나서 강남 불패 신호를 보낸 셈이 돼버린 겁니다. 당장 야당은 더 이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불을 댕겼고 이젠 운동권도 이념보다는 돈을 택하는 시대가 됐다는 뼈아픈 비판도 따라붙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는데 수도권의 집이 아닌 걸 처분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고 제대로 된 조치가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당의 입도 무게감이 없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총선을 앞둔 여당은 스스로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실소유자 그리고 그분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정부와 여당은 집값을 잡는 데는 실패했고 그러다 보니 규제 고삐는 더욱 죄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직접 불안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는 상황.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에 더 큰 부담을 진 채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거대 여당의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까지 거침없이 달릴 수 있지만 이미 종부세 완화, 더 나아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법안까지 발의해놓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미래통합당과의 전면전은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단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금방 무슨 세금만 올리면은 뭐 효과가 날 것 같지만 그런 건 과거에 우리의 경험에서 봤을 적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거고. 시장의 불씨는 결국 정책 따로 말 따로였던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책의 방향만큼이나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을 되새길 때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대전의 한 의원의 간호조무사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이 지역 잇따른 방문 판매업 관련 감염은 수도권 환자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시 서구 정림동의 한 의원과 관련한 확진자가 더 늘었습니다. 지난 2일 40대 간호조무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직원과 환자, 가족들까지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느리울초 사회복무요원과 6살 유치원생도 포함됐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의원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감염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먹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계속 일했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3, 4일간 집에서 쉬라는 생활 속 거리두기 핵심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환자들과의 접촉 경로란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대비가 그렇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근데 그 병원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저 관련 근거를 찾아서 대전시는 또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방문 판매업 관련 집단 감염이 수도권에서 시작됐다는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확진자들의 GPS를 분석하던 중 앞서 감염된 수도권 방문 판매업 관련 확진자와 접촉이 확인된 겁니다. 괴정동 교회에서 목사 부부를 시작으로 한 감염도 방문 판매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에 또 GPS 또 확인 과정에서 또 새롭게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분들이 또 동선이 나오고 또 접촉 경로가 나오고 접촉 경로력이 나오고 해서 새롭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대전시는 역학적 연관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확인을 거쳐 최초 감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현재 전파력이 6배 높은 GH형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데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빠른 전파 속도를 보인 광주 지역도 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형은 GH그룹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GH그룹은 총 333건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GH그룹은 중국 우한에서 퍼진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종,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 등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바로 그 유형입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전염력이 원형보다 6배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비수도권의 확산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이 아닐지 의심했습니다. 특히 광주 지역의 빠른 전파 속도를 주목했습니다. 일선의 역학조사관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 대구 경북에서 발생했을 때보다 전파 속도에 대해서 역학조사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 자체가 좀 빠르다는 얘기를 때문에 최근 발생한 주요 집단의 확진자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해 분석했는데 대부분에서 GH형을 확인했습니다. 광주, 대전은 100%였습니다. 2, 3월 우한 중심의 S그룹 바이러스가 대부분이었던 곳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GH형 변종 바이러스는 지난 4월 경북 예천의 성지순례단 집단 감염, 5월 이태원 클럽발 수도권 감염 상황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3월, 4월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입국자들이 있었고 그때 유입됐던 그런 바이러스들이 최근에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현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유전형만 가지고는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경로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정부는 전 세계 32개국 과학자들이 코로나19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공기 중 전파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확인할 만한 수준에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와 증거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과학자 239명은 최근 세계보건기구의 공개 서한을 보내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 위험에 대해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한 대형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만든 침방울 차단 마스크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거둬들여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박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물감을 탄 물을 마스크에 떨어뜨리니 아랫부분에 파란색이 배어나옵니다. 이번엔 수돗물을 담아봤습니다. 이음새 부분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지난달 판매 시작과 동시에 품절 사태를 일으킨 침방울 차단 마스크입니다. 반면 비교해본 다른 마스크에선 물이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구입을 하고 나서 후기 글을 봤는데 물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였죠. 한 대형 제조업체의 침방울 차단 마스크에서 이른바 물샘 현상이 나타난다는 후기와 함께 차단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는 소비자들 항의가 잇따르자 해당 업체는 지난 4일부터 문제가 된 제품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업체는 자체 실험에서도 이음새 부분에 물이 새는 걸 확인했다면서 원인을 찾기 위해 생산기계와 원단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음새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물방울이 이렇게 맺혔다가 또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안쪽에서 하면 심하고 바깥쪽에서 하면 거의 없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겉감과 필터, 안감 등 서너 겹으로 돼 있지만 침방울 차단용은 안감과 필터 두 겹이라 얇고 가볍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렇다 하더라도 물이 새는 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침방울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전체적으로 했을 때 물이 새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문제 제기된 것도 이제 해보고 일단은 하는 게 일단 시간이 걸리니까.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수거한 뒤 침방울 차단 성능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과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각 상점 같은 곳에서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는 대신 2시간에 한 번 정도 환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비현실적인 방역 지침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위 속 가게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붙잡으려는 겁니다. 저희는 가동문이어서 그런지 문이 열려 있으면 손님이 더 많이 유입되고 그래서.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 실내에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놨습니다. 옷가게와 잡화점이 몰려있는 홍대의 한 거리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1층에 있는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연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냉방하는 것은 여름철 전력 수급을 위해 단속 대상입니다.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상인들에겐 코로나19라는 핑곗거리가 생겼습니다. 밀폐된 공간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닫아놓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가까이 붙는 것도 안 좋아하시고. 방역 지침에 따라 2시간에 한 번씩 에어컨을 끄고 환기해야 합니다. 상인들에겐 이게 더 걱정입니다. 끄자마자 30도 넘어가면 너무 더워지니까 그건 불가능한 지침 같은데요. 바로 나가실 거요? 아마 들어오시자마자. 손님들도 시원한 가게에 더 오래 머물기 마련입니다. 오다가 이렇게 일부러 옷가게를 들려서 조금 쉬고 왔거든요. 에어컨이 작동되는 가게로 들어갈 것 같긴 해요. 똑같은 옷을 산다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일시적으로 개문 냉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에어컨 껐다 켜기를 반복하는 것보단 차라리 문을 열어놓고 자연스럽게 환기하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겁니다. 올해는 전력 수급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또 어떤 상점에서의 그 냉방에 대한 기본적인 그 어떤 관리 이런 거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그 개문 냉방을 좀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정부는 예년처럼 개문 냉방 상점을 직접 단속하는 대신 비대면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냉방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대비를 위한 3차 추경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비대면 분야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사업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재은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3차 추경 예산은 모두 3조 6천억 원. 특히 국회 심사에서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 지원 부분이 집중적으로 늘었습니다.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과 예비 창업자 대상 바우처 등의 사업 예산이 모두 103억 원 증액됐습니다. 특히 20억 원이 신규 투입되는 비대면 분야 아이디어 발굴은 경진대회를 열어 총 30개 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100만 원 한도에서 창업기업의 세무와 회계, 기술 보호를 돕는 서비스 바우처 사업도 확대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보증 확대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도 800억 원이 더 투입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이 상당 부분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등 우려에 따라서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 증액으로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신규로 6천억 원을 보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전통시장에는 상인을 돕기 위한 디지털 매니저가 파견됩니다. 디지털 매니저는 전통시장 38곳에서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온라인 쇼핑과 라이브 커머스 진출을 돕게 됩니다.
이 밖에 도시재생과 연계해 창업 생태계의 기반을 만드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위한 설계비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유럽과 중동 등에서 최근 해제했던 봉쇄 조치를 다시 단행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술집과 식당 등 영업을 재개한 뒤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규준 기자입니다. 석 달 만에 봉쇄령이 풀린 런던 번화가에 이른 오후부터 인파가 몰렸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술을 마시며 모처럼 자유를 만끽합니다. 거리낌 없이 어울리는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이에 영국 당국은 통제가 다시 필요하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봉쇄 조치 완화 이후 감염자가 늘면서 지역별로 봉쇄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카탈루냐 지방에 이어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이 라 마리나 등에 다시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이 지역 여러 주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차단됐습니다. Nosotros venimos de Madrid, podemos quedarnos hasta el viernes que viene, pero queremos saber si se puede salir el viernes que viene. Si tenemos que ir a trabajar, cómo tenemos que hacer. 이스라엘에선 최근 사흘간 신규 확진자가 3,000명 가까이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술집과 클럽 등의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과 아시아에서 경제 재개를 위해 빗장을 푼 뒤 환자가 급증하자 방역 고삐를 다시 죄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손 씨가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사건에서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사이트 회원을 발본 세관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운영자인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 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청원인은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라며 한국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이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의 자금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연결해준 의혹을 받아온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MBC 사장 출신인 이 씨는 지난 1월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회사 돈 192억 원을 빼돌린 뒤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을 시켜서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가 잠적 8개월 만에 자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수배 중이던 김정수 회장이 자진 출석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예업계 출신인 김 회장은 앞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 등에게 펀드 자금 300억 원가량을 투자받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의혹과 관련해 김재현 대표와 주요 공범 4명이 오늘 오전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서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 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보좌관이 오늘 우리나라에 방문해 4일간 머물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 등 한반도 상황을 논의합니다. 비건 부장관은 방한 이튿날인 내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조세영 1차관과 외교차관 전략대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진행합니다. 비건 부장관은 방한 기간에 약식 기자회견 형식으로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속보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담화를 내고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데 북한은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첫 출근 일성으로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남북회담본부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노두돌 하나를 놓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남북 북미 대화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냉랭해진 관계가 대화를 복원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도적인 교류와 협력 이런 것들을 지체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해서는 워킹그룹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정부 기조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동안에 워킹그룹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리뷰해보고 또 제가 가졌던 평소의 소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장관 맞이에 분주해진 통일부는 조만간 인사청문 요청서를 작성해 국회로 보낼 방침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을 향해 날을 세운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 이후 2주 가까이 대남 비난도 중단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새 외교안보 진용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홍콩판 분서갱유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상 검열은 물론 언론 통제,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가 열렸습니다. 홍콩 국가안전유지위원회는 보안법에 위반된다고 여겨질 경우 영장 없이 수사나 체포 등을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10여 명의 홍콩 시민들이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하얀 백지를 들고 서 있습니다. 마스크에는 X 표시가 선명합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표현의 자유가 없어졌음을 항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시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포스트잇을 바닥에 붙입니다. 식당벽에 붙어있던 중국 비판 내용의 포스트잇을 경찰이 떼어내고 보안법 위반이라며 경고한 데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嗰啲喺我心裏邊咯，張紙咪嗰啲字咪喺張白紙上面咯，唔甩㗎啲嘢。 홍콩 보안법은 홍콩판 분서갱유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사상 검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참고서 등이 보안법에 조금이라도 저촉이 될 경우 이를 폐기하라고 홍콩 교육부는 지시했습니다. 또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쓴 책의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Even they ban my book in public library, they can't ignore and silence the voice of Hong Kong people. With the belief of Hong Kong people to fight for freedom, we will never give up and surrender to Beijing. 홍콩 국가안전유지위원회는 국가안보처 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홍콩 보안법 시행 규칙을 확정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안법 위반으로 여겨지는 특수 상황의 경우 영장 없이 수색이나 조사, 체포 등이 가능합니다. 또 언론사나 포털 등의 정보 감시가 강화되고 수사 대상자의 경우 이동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홍콩 영주권이 없는 홍콩 체류자나 외국인에 대해서도 홍콩은 물론
특히 홍콩 밖에서의 법 위반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아사히 신문 등이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요즘은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 동영상 검색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동영상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동영상 전체를 모두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영상 속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찾아주는 인공지능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식물 분갈이에 관한 콘텐츠입니다. 영상을 재생하자마자 인공지능이 동영상의 음성 해설을 모두 문자로 바꿔 표시합니다. 화분 어디서 산 거야? 성수역에 있는.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영상 속에서 답이 될 만한 구간을 찾아 재생시켜주기도 합니다.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줄 뿐 아니라 질문자의 의도까지 이해할 수 있는 한층 진화한 인공지능 기술 덕분입니다. 사용자가 말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음성 인식 엔진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의도 인식 엔진이 들어가고 책을 다 찾아볼 필요 없이 거기서 바로 답을 찾아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검색에만 특화된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정보를 얻고 싶은 내용을 입력하면 관련 동영상을 빠르게 찾아내고 영상 속에서 해당 내용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표시해줍니다. 영상을 기반으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그 빈도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 이해, 음성 이해를 통한 이제 대화가 아주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한 정보 검색은 포털 다음을 차지할 만큼 정보 수집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글자나 사진 위주의 검색 기술이 인공지능과 맞물려 동영상으로도 빠르게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투기꾼 떠난 뒤 뒷북 규제, 거침없는 부동산 입법, 부동산 총공세, 강남 때리기 3년, 강북도 55% 올랐다. 오늘 조간은 대부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일면에서 다뤘습니다. 당정은 다주택자 종부세뿐 아니라 취득세 중과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은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40명이 2주택 이상이고 3주택 이상 의원도 7명이나 되는데 여당의 투기 근절 말빨이 먹히겠느냐며 꼬집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 채 빼고 매각하라는 총선 공약을 주도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서울 서대문구 다세대 주택을 팔지 않고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 일면 사진 보시죠. 4개월 만에 재개장한 루브르 박물관. 가이드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을 들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요즘 해외 취업문이 닫히고 유학생의 유턴이 늘면서 국내 취업 준비생의 한숨은 더 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해외 취업자 수는 지난해 33%, 아이비리그 출신까지 국내 인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죽어야만 답하는가? 어차피 망자는 말이 없다는 가해자, 이 또한 지나갈 거라는 대한체육회의 모습. 경향신문은 고 최숙현 선수 진상조사 상황을 그림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키맨인 현직 변호사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이 변호사의 부인이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거대 권력에 맞선 여성들의 연대, 미디어 거물을 끌어내리다. 2016년 미국 폭스뉴스 회장 로저 에일스를 상대로 벌어진 직장 내 성희롱 소송 사건을 다룬 영화 밤쉐. 주연을 맡은 샤를리즈 테론과 니콜 키드먼, 마고 로비의 모습입니다. 얼큰 인형 안에는 누구? 나는 나일 뿐입니다. NC의 세리, 삼성의 블레어 패밀리, KT의 또리 등 코로나19로 텅 비어있는 관중석에서 각 구단을 대표하는 얼큰 마스코트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열일하는 그들의 일상을 경향신문이 담았습니다. 주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뉴스는 60초 후에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인 오늘, 절기에 맞게 30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불쾌감도 심하겠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80mm,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는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영서 영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한때 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흘 북미 대화 불씨를 살리고 남북 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반전이 있을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특히 직접 만남을 제안했던 지난해 12월처럼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어떤 내용일지 관심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도 하나 전해드립니다. 거대 여당을 이끌 민주당의 대표를 뽑는 당권 레이스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이낙연 의원이 오늘, 김부겸 전 의원은 모레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국회에서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